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FOMC를 얼마 안 납두고 시장은 잠잠하죠,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좀 아무래도 FOMC 이후가 돼야만 연말에 조금 더 추가적인 랠리와 연초의 어떤 그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좀 강한 어떤 흐름을 한 번쯤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가급적이면 큰 상승을 바라신다라거나 혹은 더 추가적으로 자산을 좀 투입해서 매수를 하는 시점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이제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고요. 각종 미디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얘기로 비트코인이 다시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가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오늘 코스피가 0.46% 빠진 2987.9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0.31% 빠진 1002.81%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만 mRNA 백신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했고요. 코로나19 렘데시비르, 면역 항암제, 라비안 관련주, 코로나19 덱사메타손 관련주,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이런 주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게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574종목이고요. 상승 종목은 283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이 922종목에 상승 종목이 445종목인 이런 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쨌든 간에 상황이 흐름이 좋지는 않다. 그 이유는 FOMC를 앞두고 과연 어떤 좀 발언이 나오겠느냐, 비둘기파적인 발음이 나오겠느냐, 아니면 그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시장을 짓누른 하나의 이슈로 저는 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기사들이 많은데 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3000이 붕괴됐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코인 얘기는 차치하고 가상화폐가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도지코인이 갑자기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인데, 자,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매달 150달러에 300달러로 상향.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자금을 축소시킨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있는 자금들을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조금은 이제 투자 자산으로의 자금의 이동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상향해서 이를 내년 6월이 아닌 3월에 끝마칠 것이다. 더 땡겨서 빠르게 시장의 자금들을 좀 축소시키겠다라는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그죠? 예상을 좀 한 것이죠.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 후에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도 당연히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좀 높이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에 발맞춰서 시중은행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버리면 자산의 이 축소가 되면서 개개인들의 대출 받아서 투자 자산으로 그동안에 코인이건 주식이건 부동산에 왔던 자금들을 운영할 수가 없어지고 근데 힘들어지고, 워낙에도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좀 많이 막아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그 굉장한 자금으로 슈팅이 나왔던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만큼의 상승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상황이 아니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를 하실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내용도 비슷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나가 이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1분기 시그널이다. 1분기에 그러니까 테이퍼링 종료해버리고 6월에 금리 인상 같은 내용이 많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들도 뭐 좋진 않죠. 유럽 시장들도 혼조세입니다. 뭐 상승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지수가 현재 빠지는 국가들도 있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으로 새벽에 마감한 다우 S&P 나스닥은 전부 어쨌든 1% 가까이 되는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우리 시장도 뭐 이렇게 좀 빠져줬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가급적이면 이런 좀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고요. 우선은 뭐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좀 드렸고, 자, 현재 이제 확진자 수가 뭐 이제 5천 명은 그냥 기본이 돼 버렸습니다. 5천 명은 기본이 돼 버렸고, 지난주에 뭐 7천 명까지도 갔던 확진자 수가 현재 뭐 좀 떨어져서 5천 명 가까이는 되고, 아마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 부스터샷을 맞으실 겁니다. 그죠? 부스터샷도 좀 시작이 됐고, 조금 더 강력한 거리두기와 그런 부분들로 이 정부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방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그렇게 빨리 확진자 수가 줄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좀 그렇게 조심스럽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군을 이뤄가지고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을 좀 리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도 그렇게 좀 강하게 간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FOMC가 지나고서라도 2022년에 뭐 초반, 뭐 중반까지도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만약에 많이 좀 시장에서 눌려 있고 막 그렇게 진행이 됐던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지금 그렇게 좀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다면 좀 손해를 본 상태다 손치더라도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이런 생각 좀 합니다. 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코로나 관련 주식들을 들고 있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제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은 뭐 오늘 딱히 이런 그 EID에 있어서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들은 뭐 특히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EID에서 막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다거나 공시가 띄워졌다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은데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소식 EID의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휴원스 글로벌은 오늘 뭐 배당 관련한 이슈를 좀 이렇게 시장에서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원스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배당 주식을 이제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라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이 한 주당 현금 500원 하고 주식 5% 정도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배당을 해서 오늘 이 휴원스 글로벌이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장중에는 한 19%까지 상승했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윗골이 달고요. 거의 흐름이 여러분들 비슷한 흐름이죠. 이 EID 뭐 이수 앱지스, 이트론, 이화전기 등등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인데 물론 이슈는 좀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EID에서 보면 EID는 지금 계속 뭐 21선 제대로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제 어쨌든 21선을 지지해줬다라고 해놓고 나서 오늘도 아직 깨지지는 않았어요. 21선을 아예 깨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음봉을 완전 내려 꽂아버리면 또 깨졌다. 그러면 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눌리고 이렇게 해서 양봉 뽑든 해서 다시 바닥을 3중 바닥을 잡고 가야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뭐 그 정도까지는 심하게 이렇게 흐름을 하방으로 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 그렇다면 뭐 이런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과연 뭐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본다면 뭐
우선은 이렇게 좀 그 완만하게 3일간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3일 동안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그런 흐름과 발맞춰 가지고 좀 눌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어쨌든 상황 속에서 이 EID가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지 않은 음봉을 맞으면서도 21선은 좀 받쳐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21선 좀 받쳐주는 흐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고무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어찌됐건 뭐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오늘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으면서 흐름을 좋게 이어갔기 때문에 뭐 이 그 스푸트니크가 현재 뭐 아주 나이스하게 시장에서 뭐 좋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한 번에 정말 반등 없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과연 빠지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이런 그 제대로 된 어떤 상승 모멘텀을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승인이 없이는 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WHO와 EMA의 승인 없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측면에서는 연말에 어쨌든 좋은 좀 소식이 나왔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게 제대로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좀 흐름을 이렇게 계속 지금 질질 끌고 있는다라는 것은 뭐 폭발적인 이후에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그냥 이렇게 쭉 완전히 그냥 흘러서 이슈에서 정말 그 사라져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유튜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저 포함한 언급보다는 개인 우리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의 강한 어떤 판단과 신념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대해 보시면서 다른 종목들에 집중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조금이라도 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서서히 좀 줄여가는 그런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뭐 1000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최소 이 7, 8월에 아마 물려 계신 분들 혹은 요 시점 한 8월에서 9월 반등할 때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아마도 굉장히 좀 지금 손실 폭이 높을 거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던지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던지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쉽게 그냥 뭐 손실 확정하고 그냥 던지자 이렇게 그 어느 누구도 아마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 많이 이 손실 폭을 키우셨을 상황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런 답답한 흐름에서 뭐 이렇게 어찌됐건 그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부터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신중하게 정말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좀 그 아예 뭐랄까요 이렇게 좀 답답하고 하니까 막 던져버리기에는 지금 너무 하방인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뭐 아주 빠르게 막 필요하셔서 활용하셔야 되는 자금이 아니라면요 뭐 제 아주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12월 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뭐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뭐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수를 유상증자로 늘려놨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감자를 해버린다든가 주식을 줄여버리는 거죠. 뭐 10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식의 최악의 선택만 이 EID에서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빠질 어떤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뭐 일부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주가도 주가지만 시장 상황도 FOMC 회의가 현지 시간 14일, 15일 열리면 그 이후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더 연말에 대한 어떤 그뭐 기대감, 연초에 대한 또 기대감 때문에 선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이제 오히려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켜볼 만한 좀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나이스하게 뭔가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것보다도 당장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런 빨리 그냥 손실을 확정해 보려고 다른 종목으로 막 세게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좀 더 뭐랄까요, 그 손실폭을 키울 수 있는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도 큰 이슈는 없어요. 원래 EID는 뭐 외국인이 사고 팔고에 대한 부분들이 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수량을 늘려나가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붙어서 이슈를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냥 끌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주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시가총액 뭐 1조 2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주식수는 많지만 시가총액이 뭐 3천억 정도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얘가 한 방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갔었던 흐름도, 그죠? 이렇게 끌고 갔었던 흐름도 굉장히 좀 강하게 한번 불이 붙으면 세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302평선도 하방으로 뚫려서 복구를 못하고 21선도 제대로 된 반등도 못 나오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기간 조정을 좀 더 받으면서 상승을 서서히 하면서 뭔가 이 EID의 회사에 대한 밸류가 상승하면서 뭐 갈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냥 한번 테마성의 테마주로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한 2년 정도 그냥 뭐 1년 정도 묵혀야지 될 것이냐, 그 결정은 근시일 내에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이 좀 드리는 게 길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별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말씀을 어쨌든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요 그 종목에 이슈가 있다면 제가 뭐 계속 정리를 좀 해가지고 특히 이 종목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EID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답답하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힘내시고 조금 더 한번 답답한 흐름이지만 기다려 보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